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역사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봤을 때 그게 얼만큼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느냐.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모두 알죠. 근데 그게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얼만큼 있느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얼만큼 있느냐를 봤을 때 그건 아직 미개척 분야이고, 그나마 하나 가능성을 제시했던 게 설민석 강사인데, 저 하치님 그 말에 동의하는 게, 기존 전문가 집단 뭐 역사학 전공이니까 그것만 한정해서 놓고 말씀드리면, 그 대중과 소통하는 바운더리가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소위 이제 대중하고 같이 접촉하는 그 가장 한 게 대중 강연, 아니면 교양서, 대중들이 읽히는 교양서, 거의 그 두 가지 정도에서 거의 그치거든요. 그 나머지는 거의 그냥 그 상아탑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강의,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콘텐츠들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 범위들이. 근데 그 범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중들에게 이게 먹히고 있을까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대중들에게 먹히는 어떤 그 사람들하고 경쟁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그런 거를 훈련해갖고 연습해갖고 고민해온 사람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사실로서의 역사를 더 밝히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대중들의 더 올바른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더 갖춰야 돼.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고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참 딜레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긴 힘들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피드백이나 열심히 하자. 그 두 가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그 개입을 할 땐 조금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하친이 말씀대로라면은 대중화는 그 대중 강사들한테 맡겨놓고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학계에서 고고하게 연구를 하다가 필요할 때 개입만 하자, 그 얘기네요. 그 얘기잖아. 넌 이거 근데 잘못했어. 대체로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 맞아. 그 얘기인데. 그런가? 저도 처음에 듣고 아유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근데 대체로 저렇게 들리거든요. 야, 네가 15분 동안 한 말이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맞지? 가만히 있다.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들리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주업을 하되 북한사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건 당연히 해야지. 표명은 다음에 하시고 이제 농담입니다. 하여튼 이제 북한사님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저도 옛날부터 들렸는지. 그 태왕님이랑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또 아시겠지만 그 웹툰도 하고 있고, 이거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상대로도 이제 역사 논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강의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전달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슈 터지고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다시 고민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역사 대중화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역사 대중화를 학계에서 화두는 던지는데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냉철하게 보면은 설민석 강사 정도 급으로 하지 않으면은 팔릴 물건은 아니에요, 역사가. 맞아요. 그런 생각 우리가 들지 아무리 않아요? 잘한다 해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안에서. 지금 뭐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니, 뭐 우리가 피드백을 주니 좋은 얘기긴 한데,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류 역사 한 2, 3천 년 되는 역사에서 그렇게 해서 팔린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설민석 강사 정도 급으로 해야지 대중들한테 인지를 받고 그게 자본이 되고 하나의 유행을 맞아요. 만들어내는 흐름이 되지. 지금 뭐 여러 대중 강사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이제 강연 잘하시는 뭐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데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역으로 말하면은 설민석 강사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역사 붐이 식어버리면은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폐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차이나는 클래스나 이런 것들, 그 차이나는 클래스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거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유행을 끌고 있는 거는 설민석 강사가 일으킨 붐에 여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했다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처음부터 토대를 만들어 온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중화 문제를 학계에서 뛰어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좋은 거면은 아까 우리 하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선배님들 되시는 우리 교수님들 얼마나 책도 잘 쓰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렇죠. 얘기도 재밌게 하세요. 훌륭하신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안 하신 데는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는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못 하시는 거죠. 설민석만큼. 아니 모르겠어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못 할 필요가 한다는. 없었던 거 아닐까요?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죠. 보장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간절하게 역사 대중화에 뛰어들 이유도 목적도 요인이 없죠, 요인이. 유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근데 설민석 강사는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자신이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개도님이 했던 말에 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제가 갸우뚱거린 거는 그 사람은 EBS 강사로 있을 때는 강사였을지 몰라도 무한도전에 나온 이후로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정체성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청률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예를 들어 거기서 아까 우리 하체님이 말한 것처럼 뭐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는데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고 한데 이런 설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런 걸 다 하면 어차피 다 통편집이 되고 시청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 폐지가 되고 본인은 출연료도 못 받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PD가 잘라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잘라내죠. 예. 모든 얘기는 앞에 알고 계는 개그맨들이 별짓을 다 해도 다 통편집 되는데 거기서 다양한 학설 얘기하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제 해답을 제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저는 그 지점이 고민이 된다는 거죠. 대중화를 할 만큼의 간절한 요인이 지금 우리 학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가? 어떻게 근데 간절한 요인이 없는데 말만 하면은 되게 공허하거든요, 사실. 그 문제가 하나의 고민 포인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중화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역사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봤을 때 그게 얼만큼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느냐.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모두 알죠. 근데 그게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얼만큼 있느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얼만큼 있느냐를 봤을 때 그건 아직 미개척 분야이고 그나마 하나 가능성을 제시했던 게 설민석 강사인데 당연히 이제 저도 그런 방식은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팔리는 물건이 아니냐. 역사라는 콘텐츠가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조금 얘기가 셀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지점은 근데 왜 서양에서는 진짜 유명한 교수들이 낸 좋은 강의라든가 좋은 책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중적인 붐을 일으키냐는 거죠. 총균세 아니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가 뭐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정의란 무엇인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네. 많아요. 물론 이제 서양은 워낙에 그 절대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설민석 강사가. 설민석 강사였던 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게 외국 학자들의 그 유행을 일으킨 그거를 가져와서 본인이 설명해 주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참 슬펐던 게 우리나라 학자가 쓴 우리나라 역사 베스트셀러는 없냐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진짜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사실론이거든요. 가장 많은 부수가 팔린 게.
그렇죠. 이기백 선생님의 한국사신란.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왜 한국은 안 되고 왜 서양은 되냐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강의할 때 뭐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본 다른 논문에선 다르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하고 스스로 자기검열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흔히 학부 때 들었던 따분하고 지루한 대학 강의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저 북한사님 말씀에 진짜 동의하는 게 그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그 책 읽으면 그다지 재밌진 않거든요. 음음. 그렇게 막 흥미진진해가지고 막 밤을 샐 정도로 읽을 책이 아니에요. 청균세도 마찬가지고 분량도 뭐 500페이지 뭐 이러는데 누가 이거를 읽고 있어요 하루 동안.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단 발행만 되면 막 몇세 막 하고 베스트셀러 오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 그 인문학 책 중에 그렇게까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이 있느냐 했었을 땐 저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이 아니고 한국 내에서도 없죠. 한국 내에서도. 그렇죠. 결국은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결국 본질에서 가장 충실할 때가 가장 빛나는 법이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쓰는 인문학 그 서적을 쓰신 분들이 대중들의 어떤 그 니즈를 고려해서 쓰진 않았어요. 자기 분야에서 심도를 기울여서 자기 평생의 고민을 담아서 했는데 그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그걸 찾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그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맞춰야 되냐 하는 고민보다는 우리의 어떤 자리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어떤 그 최고의 어떤 지성을 어떻게 발견해내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소위 말하는 대중 그 역사학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람하고 우리와는 서로 지향하는 바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가 전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목적이 아예 좀 그런 다르다. 부분들을 지향점도 다르고. 그렇죠. 서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호하게 너무 섞여 있고 대중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오류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그 오류를 바로잡고 그 역할을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전문가들이 그 대중 영역에 들어갔을 때 과연 대중들이 그렇게 막 환호하고 선호하고 이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낼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물음표예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각각은 그냥 뭐 태왕님 말씀에 동의하는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글들이 과연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책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트렌디라는 게 있거든요. 트렌드라는 게.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판이 될 때 전 세계적으로 분배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한창 트렌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쓴 그 분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최대한 트렌드에 맞게 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꼭 학자들이 근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하치님이 말한 생각. 트렌디는 대중의 수요냐 아니냐. 그러니까 태양님이 니즈하고 말한 다르죠, 그래. 그거는. 네. 그쵸. 그 콜라 트렌드는 대중들의 서로 다르죠. 니즈하고 학계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건 다른 거 아닌가요? 저도 그게 그거는 좀 피하는 별개라고 봐요. 경우도 있고 벗어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학계라는 것도 마냥 동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죠. 음. 분명히
전 세계적이나 한국적인 문제에 분명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지금 하치님이 연구하는 만주도 되게 트렌디한 거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우리 중에서 하죠. 가장 왜냐면 대중화에 가까운 주제를 하고 있네. 거기가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그런 어. 어떤 중국 동북 지역의 통치 체제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야, 큰 그림. 트렌디하네. 동북 통치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죠. 그치. 최근 이슈죠. 네.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고. 갑자기 이렇게 또 띄워주는 하치님이 역사 대중화의 최전선에 서 있구만.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어쨌든 역시 인문학자들도 결국은 사람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영향을 절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소통을 해야 하는 거고 때문에 다만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트렌디함 속에서 깊이 있는 고민들, 문제의식들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호감을 분명히 얻었다고 생각을 되고요. 저는 마냥 대중들이 가벼운 것만 원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분명히 동의합니다. 마니아층도 분명히 있고 지식의 욕구가 있어요. 뭔가 깊은 걸 알고 싶어하는 깊은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흐름을 잘 읽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서로 잘 쓰면은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참 어려운 논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하니까 서점가 가보면 아시겠지만 죄다 질병 관련한 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도 기억나는 책은 하나도 없어. 결국은 꺼내진 게 예전에 발행됐던 총균세. 그게 다시 베스트셀러로 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렌드에 맞게 수많은 인문학, 사회과학 책들이 나오더라도 기억되는 책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헤쳐나갈 문제긴 한데 결국 우리도 그 수많은 책 중에 하나의 책을 쓸 수도 있거든요. 미래에.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아유, 책 써서 거기에 꽂히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도서관에 어디 도서관에만 꽂히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이세상만 하면 성공이지. 공공도서관에 꽂히기만 하면 진짜 참. 서강대 도서관에 꽂히면 좋겠다. 거긴 꽂혀 무조건. 그래요. 꽂혀 서강 있잖아요. 지금 출신들은 다 하나씩 다 좀 꽂혀 있잖아요. 꽂혀요. 네, 한두 곳씩은 다 사니까. 아니 지금 다 한 곳씩 꽂혀 있잖아요. 하긴. 맞아 꽂혀 있지. 그렇게만. 저기 3관 4층에 가면 꽂혀 있을 이미 거. 들어가 있네. 이미 먼지 쌓여 있는 곳 있잖아요. 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그 볼 수가 없네. 3관 5층입니다. 맞아. 3관 5층. 네. 자, 우리 논의를 한 먼지 40분 쌓이고 동안 있죠. 진행을 했는데 저 근데 하나만. 네네.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또 여기서 해달라고. 예. 네. 제가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역사 뉴스 토론 하면서 매 회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들고 오는데 약간 국정교과서 무쇠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통 대중 강연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TV에서 많이 불러주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학원 강의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원 강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국가공무원 시험이거나 수능 시험이거나. 그렇죠. 그 두 개가 두 제일 개고 이 두 개 시험은 결국에는 각 문제마다 하나의 QC. 정답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에서 정한 교과서, 국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돌이켜 보면 이 대중 강연을 하는 분들이 또 그 학원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다른 강사들보다 뛰어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건데 그분들이 뛰어나게 전달을 잘하고 재미를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거는 그 재미없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국정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뭔가 의외의 내용을 같이 섞어서 전달을 잘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잘 하거든요.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의외의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 근데 역으로 결국엔 팩트 가지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팩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국가에서 정한 교과서 내용에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교과서 체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이야 뭐 거민정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뭔가 내용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 체제가 이 강의자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 강의자들이 어떤 자기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면서 역으로 이 사람들을 결국엔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모든 문제의 해악의 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국정교과서 타도 네, 만악의 막 근원이 국정교과서다. 그러네. 아, 이 씨앗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확실히 약간 맞는 말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강의를 하다 보면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옳다 그르다 다 거기서 근데 나오니까. 우리 해봐서 알지만 그거야말로 진짜 하등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지 아닌지가 역사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깨부수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 역사인데 우리 지금 실제로 이제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그 문제만 중요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만학의 근원이 국정교과서인 거는 확실히 동의해요. 확실히 동의해요. 표준 우리가 맨날 그때 비판했던 표준 표준이 문제야. 표준이. 그리고 좀 약간 엇나가는 얘기들도 있는데 좀 덧붙이자면 엄청 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설민석이나 뭐 설민석 강사라고 다른 불러주세요. 학원 강사분들의 좀 강의에 열광하고 그걸 소비하는 계층이 사실 딱 우리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학원 뭐 인강이나 뭔가 학원 교육에 많이 좀 많이 의지하는 했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물론 공부를 했지만 보통은 학원 가서 많이 배우고 인강 가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개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우리가 배운 그 시점이 국정교과서 한창 또 많이 국정교과서로 많이 공부를 하던 때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건 편집해 주세요. 제가 아니 이제 유행어 되겠어.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주세요. 뭐 편집해주세요 하면 알지? 편집해주세요 하면 편집한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 알지?
편집해 주세요 부분만. 센스지. 아 그래도 저번 그 거는 편집해 부분은, 줬다 내가. 어. 큰맘 먹고. 다음번에 미방본 한번 아 미방법. 편집해 주세요. 어. 같이 미방본 스페셜. 어. 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역사 뭐 어떻게 대중화에 대해서 네. 우리 뜨거운 토론을 벌였는데 그쵸. 이 설민석 강사랑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결국 역사 대중화 문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가져와서 신년부터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아까 개도님이랑 태영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시 우리 채널이 사실 그런 채널이에요. 역사 대중화를 위해서 만든 채널이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로부터 우리도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마 이 문제가 저희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평소보다 아마 더 이렇게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저는 약간 또 혼란만 더 가중된 것 같아요. 근데 혼란한 게 좋은 거야. 계속 맞아요. 혼란해야 그 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건 거니까. 위험한 거야. 결과는 없어. 맞아요. 어. 정답은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은 정답, 지금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는 거지 뭐. 너무 일본 애니메이션 대사 같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아마 역사 대중화랑 관련된 논란들은 여러 이슈들이랑 함께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또 다른 우리가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더 전진되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 또 그때 다시 또 열띤 토론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오늘 새해 첫 녹화였는데 밤늦게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대역죄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